자, 오늘은 그냥 유부초밥이 아닙니다. 토핑이 올라간 토핑 유부초밥인데요.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우선 조린 유부는요, 시판되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예, 원래 그냥 유부보다는 그 조미가 되어 있는 유부가 구하기가 훨씬 쉽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유부에 채울 밥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밥 이렇게 하시고 소금으로 하고 참기름. 우리 김밥 만드실 때 밥 네. 양념이랑 똑같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밥을 할 때보다는 간을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부도 졸여진 유부이기 때문에 간이 되어 있고요. 네. 올라가는 토핑도 다 간을 해줄 거라서 밥은 너무 싱겁지 않을 정도, 약간의 간만 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은 공간에 토핑을 채울 거라서 너무 꽉 채워주시면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유부초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네. 이 유부 안에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좀 밸런스가 안 맞다 생각할 때 있죠. 네, 그래서 한 입을 베어 먹으면 이거 너무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그 유부 안에 그렇게 밥이 꽉 차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또 위에 마치 덮밥을 드시듯이 오늘은 좋다. 예, 닭고기를 구워서 얹기도 하고요. 네. 또 명란젓을 구워서 올리기도 할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먼저 모양을 잡은 다음에 넣으시면 훨씬 편해요. 그렇다고 너무 꾹꾹 쥐면 밥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까 이특 씨 말씀하신 대로 먹다가 조금 이렇게 싱겁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쥔 다음에 유부 안에 위에 토핑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동그랗게 올리지 마시고요. 약간 편편하게. 편하게. 예. 정말 밥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뭔가 지금 비어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 정도로 될까 싶지만 네.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초밥 만들 때처럼 아,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크기인가요? 쥐듯이, 네, 네. 그 정도로 거기다가 가볍게 쥐어서 요거를 반 정도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요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딱 이렇게 슉 넣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넣은 다음에 평평하게. 네, 이렇게 가볍게. 야, 이렇게 드시면 사실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밥뿐만 아니라 위에 또 각종 토핑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도 느낄 수 있고 포만감도 함께 느낄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좀 미리 네. 해놓은 것도 같이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편하게 해줄게요. 네. 위를.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부초밥은 늘 밥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은 밥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뭐 참치, 옥수수 다 좋아하잖아요. 네. 요 이제 참치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올려볼 텐데 먼저 요거부터 좀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양파랑 파프리카는 다져서 넣겠습니다. 네.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양파랑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참치의 좀 비릿한 맛도 없앨 수 있고요. 중간중간 씹히게끔 이렇게 뭐 소금에 절이거나 뭐 볶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져서 넣을게요. 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색이 있을 텐데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옥수수가 노란색이니까 네, 붉은색을, 겹치지 않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붉은색을 썼어요, 저는. 만약에 파프리카가 없으시다면 청양고추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유부초밥에 밥만 들어있잖아요. 네. 그냥 그것만으로 배를 채운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먹고 나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어요. 유부초밥만 드시게 되면 네네. 또 다른 반찬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드시면은 또 다양한 영양분을 또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옥수수. 통조림 쓰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여름에 쪄가지고 얼려놓은 게 있으시면 알맹이 이렇게 빼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참치 통조림은 물기를 좀 꼭 짜주세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물거서 밥 위에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좀 꼭 짜서 준비를 했어요. 그 절여져 있는 기름 있죠? 네. 꼭 짜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이제 생채소가 들어가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소금 한 꼬집, 네. 후추 한 꼬집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요네즈까지 넣어가지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그냥 그대로 떠서. 네, 그대로 떠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푸짐하겠네요. 네, 꽉 채워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게 마요네즈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있는 뭐 옥수수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또 여기 양파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또 마요네즈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밸런스를 잘 잡아주겠네요. 네, 지금 또 참치의 기름을 쭉 뺐기 때문에 보통 기름을 빼지 않으면 너무 묽어져가지고 이렇게 담았을 때 쭉 흐를 수가 있어요. 네. 자, 농도도 적당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일단 토핑이 네. 보기에도 아름다워야지 맛도 좋잖아요. 예, 쪽파 송송 썰은 거를 네. 이렇게 좀 얹어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 간장 소스로 구워낸 닭고기 정육. 네. 닭고기가 들어가나 이번에? 네, 닭 넓적다리살이죠. 네. 가장 살코기랑 그런 지방의 함량이 밸런스가 좋아서요. 닭고기 부위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자, 그럼 이제 불로 이동을. 예, 소스를 먼저 재료를 넣고서는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간장. 그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 통후추. 그다음에 설탕. 네, 생강까지 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졸이는 동안에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올리브 오일 살짝 둘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소스가 맛있게 좀 졸아들 동안 저희가 네. 닭고기를 좀 구워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이 토핑 유부초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소스를 또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오늘은 간장을 활용한 간장 소스를 만들었지만 요즘에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서 그쵸. 뭐 다양하게 뭐 불닭 토핑도 소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시판 소스 중에 매콤한 불닭 소스라든지 뭐 제육볶음 소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불고기 소스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밑간을 좀 해놓을게요. 네. 살코기가 굽다 보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두툼해지면서 간이 잘 안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 후추 간만 살 쪽에 해주시면 돼요. 네. 껍질 쪽 말고요. 껍질을 이렇게 기름을 둘러서 바삭하게 구워내면 다 익었을 때 정말 과자 먹는 것처럼 쫄깃하고 맛이 좋거든요. 네. 이제 구워지면서 껍질에 있는 기름기도 다 빠집니다. 그렇지.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네. 소스가 또 이제 지글지글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건 끓여주는 게 좋은가요? 지금 넣자마자는 생강향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생강이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 이 전분이 익으면서 좀 이렇게 약간 생강이 투명해지면서 조금 걸쭉해지거든요. 네네. 그 상태까지 한 1, 2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명란도 좀 구워서 올릴 거예요. 명란도요? 예. 네, 명란도 좀 집어주시겠어요? 네. 한 켠에서는 좀 명란을 구워볼까 해요. 같은 네. 팬에 구우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네. 좀 저염 명란이에요. 염도가 너무 세지 않은. 네. 기름을 살짝 둘러서 명란은 뭐 그대로도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쉴 수 있어요, 명란이. 오. 또 명란을 또 굽는다는 것도 또 이것도 새롭네요. 네, 명란 구워 드시면 예전에는 도시락 반찬에 저는 집에서 어머니가 명란 네. 구워서 많이 싸주셨거든요. 네네. 됐을 것 같네요, 소스도요. 네. 명란이 많이 튀네요. 여러분들 집에서 명란을 하실 때는 냄비 뚜껑 덮고. 네, 덮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란은 어떻게 봐야 이게 다 익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완전히 속까지 익히진 않을 거고요. 네. 겉에 노릇하게 익으면 건져낼 거예요. 야, 명란이 약간 불에 다니까 네, 소시지처럼 변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노릇하게. 네. 이거를 썰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겉에만 노릇해지면 되거든요. 네. 이 속에는 약간 그 스테이크 구웠을 때 미디움 정도?
되게끔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아니면은 뭐 캠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네. 옆에서 명란을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숯불에. 네. 이렇게 노릇해지면은요, 요 두께감이 있는 부분은 사실 잘 안 익어요. 네. 불을 약하게 해서 좀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노릇하게 익었으면요,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네. 소스에 넣고 굴려가면서 졸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에는 참치를 활용했고 두 번째는 닭고기를 활용했는데요. 난 오늘 이 닭고기 말고 돼지고기가 좋다. 지금 돼지고기를 활용해도 괜찮죠? 네, 뭐 오겹살 껍질 있는 부분까지 바삭하게 구우셔가지고 지금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삶아가지고 찢어서 소스 뿌려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맛있겠네요. 네, 졸여졌으면 같이 썰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요리는 그냥 감상하게 되네요. 뭔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보게 되네요. 명란도. 명란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그렇죠. 네. 반숙 정도로. 사실 명란젓도 사놓게 되면은 처음에 좀 먹다가 네. 나중에 이거 안 먹고 냉동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맛이 없어져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드시기에는 뭔가 알도 좀 수분이 빠져가지고 질겨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면 마지막까지 맛있게 드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린잎 채소를. 어린잎 채소를 이제 닭고기를 얹을 부분에는 어린잎 채소를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육류만 먹지 말고 채소도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죠? 네. 한 장을 구우면 유부초밥 한 2개 분량 정도 네.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통깨를 살짝 올리고요. 그다음에 명란을 넣어줄 텐데 네. 명란을 넣을 곳에는요. 감자를 좀 으깨가지고요. 아, 감자를요? 예. 네. 간을 해서 섞어줄 거예요. 감자는 이렇게 푹 삶았고요. 네. 이거를 뜨거울 때 식으면 잘 으깨지지 않기 때문에 뜨거울 때 좀 으깨셔가지고 감자랑 명란을 같이 섞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소금, 후추 간을 네. 조금만 할게요. 소금, 후추, 감자를 으깨는데 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구수한 향이, 그렇죠? 감자랑 명란이 만나게 되면 사실 명란은 소금에 절인 젓갈이기 때문에 네. 좀 짠맛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밥에도 좀 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자가 들어가면 명란의 그런 좀 톡 쏘는 짠맛을 완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감자를 이쪽에 이렇게. 야, 정말 푸짐하다. 여기에 명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완성 접시를 네.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야, 그동안 제가 먹기 심심하다고 유부초밥 정말 싫어했는데 이런 식이면은 유부초밥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들어간 재료만 해도 일반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네. 반찬보다 훨씬 좀 푸짐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야, 요거 이런 식으로 밖에서 팔면은 이 유부초밥
싼 가격은 아닐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공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만약에 뭐 어디 야외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포트럭으로 만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 일반 유부초밥보다는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만들어 가시면 네.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인분을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고 닭고기, 명란 감자. 네, 이렇게 담고요. 야, 이렇게 1인분씩 푸짐하네요, 푸짐한. 예.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핑 유부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부초밥의 신분 상승입니다. 그냥 심심하고 재미없던 유부초밥이 토핑이 올라가면서 색감도 예뻐지고 보기도 예뻐지고 맛도 참 좋아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떤 거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장 좀 가벼운 네. 요 참치부터 참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썰기가 좀 편하실 것 네. 같아서. 요거를 들고 먹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또 세 가지의 맛을 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이렇게 썰어서 좀 우아하게 보세요. 슉슉슉슉슉. 어머나. 자, 이거 보세요. 밥보다 위에 토핑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네. 자, 밥이 유부초밥의 3분의 1 정도만 있고요. 그 위에 참치 토핑이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참치에서 또 수분이 또 나와주고 네. 각종 채소에서 이렇게 수분이 나와주다 보니까 더욱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제가 먹은 순간 이거 어린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닭을 이용한 네, 썰릴까요?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었거든요. 자, 발을 딱 잘라서 자, 이거를 같이 푹 찍어서 설탕과 간장과 맛술, 네. 생강이 들어간 이 소스가 닭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구린내도 다 잡아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어린잎 채소가 솔직히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유부초밥 밥, 이 닭고기의 조합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을 그런 그쵸. 맛의 느낌을 충분히 어린잎 채소가 잡아주면서 입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먹으면 채소 보통 때 싫어하던 네. 아이들도 닭고기가 얹어져서 이렇게 딱 노릇하게 되어 있는 너무 닭이 맛있다. 먼저 보이면 잘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야, 사실 저도 어린이 입맛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먹을수록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유부초밥이긴 하지만 이 토핑 하나로서 맛이 엄청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감자 있는 쪽으로 한번. 네. 감자와 그리고 이 명란젓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구웠죠. 불에 한번 구웠습니다. 네. 자, 사실 이게 맛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 명란을 구울 때 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무섭다 그러시면 쪄서 올리셔도 돼요. 네. 감자는 더 폭신하고 더 부드럽고 더 달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란젓은 정말 짠기가 안 느껴지고, 왜냐면 이게 감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짠기의 맛을 감자가 잡아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자는 더 달게 느껴지면서 이 명란젓의 그 향이 싹 올라오니까 입에서 뭔가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이 명란젓은 한번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쪄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네. 구웠을 때 약간 불맛 나는 네. 그리고 명란의 약간 비릿한 맛을 구우면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아. 조금 튀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네. 저는 구워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해요. 저는 이 유부초밥 좀 세 가지의 맛을 시식을 했는데 네. 너무 맛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각자의 개성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영양도 챙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소풍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김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부초밥을 약간 변형을 해서 또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는 유부초밥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요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맛도 맛이지만 먹으면서 또 행복감을 또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또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네요. 내일도 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